신기하게 요즘에 주변에서 주식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죠. 이런 바닥 아닌가 싶었는데. 자칫하면 2,30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좀 피해 있자 안전자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채권은 금리가 고점이거든요. 채권을 사시면 좀 수익이 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라는 거니까. 네.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은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좀 잘 지켜보고. 네,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2부 네. 첫 코너는 뭐예요? 2부 첫 코너 현운의 네. 편의점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할 거예요? 부업. 안 돼. 먹는 건 하지 마. 내가 다 먹을까봐. 다 털어 먹으신다 이제. 자, 일단 한번 여기서 간을 보겠습니다. 원고 네. 투고 쓰리고 투자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하는데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빗대서 그쵸.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쏙쏙 네. 뽑아 먹어 보겠습니다. 현운의 편이죠. 예. 네, 이거 재밌어요. 네, 자,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하반기, 이제 뭐 하반기라고 한다면은 3분의 1 정도만 남았네요.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2022년 주식시장을 예측하건대 딱 어울리는 편의점 용품은 자,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속이 뻥 뚫릴 거야, 사이다. 2번, 답답한 마음에 피우는 담배. 3번, 너무 추울 거다, 아이스크림. 4번, 아예 주식 편의점은 거들떠보지도 마. 아까 1부에서 약간 힌트 주신 것 같은데. 예. 뭐예요? 난 2번 같은데. 4번. 4번. 아예. 오. 아예. 네. 개인들한테 네, 하시는 개인 말씀이죠? 투자자분들한테. 네, 왜냐면은 일단은 아까 계속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경기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데 긴축,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좋을 게 없죠. 여기서 네. 혹시나 네. 좋을 만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말고 네. 뭐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전쟁 끝나는 전쟁 거? 끝나는 거? 그거 중국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 뭐예요? 네. 근데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천연가스 좀 유럽에 잘 공급되는 거? 그런 근데 좀 자, 물가가 좋아지려나? 천연가스 공급을 왜 막았을까요? 왜 전쟁을 해서? 아니에요. 아. 러시아 제재가 있어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막은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제재가 풀려야 돼요. 그러면은 전쟁 끝났어. 그러면 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못해요. 아, 전쟁이 끝나는 건 일단 1차적인 가장 필요한 그냥 그렇죠. 전제 조건이고. 기본적 전제 조건이고 아. 이제 명분을 쌓아서 제재를 풀고 네. 뭐 러시아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반짝 올라갈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인 문제들이 풀리기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시진핑 3년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반짝 반등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막 못 치고 가잖아요. 이게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가 계속 다운턴이었어요, 중국이. 그러다가 툭 떨어졌던 게 막 돈 쏟아부어서 팍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추세 반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반짝했다가 다시 밑으로 갔다가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 텐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시장이 자칫하면 2,30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지 시장이 좋아지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자, 긴축이 지속되는데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이겨낼 만큼의 성장이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시장에서 좀 피해 있자. 오히려 채권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최근 달러는 좀 많이 올랐는데 채권은 금리가 고점이거든요. 고점권에 있어서 좀 채권을 사시면 좀 수익이 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는 가정하에 추천하고 싶은 편의점 용품은 1번 정해진 시간을 꼭 기다리세요. 냉동식품. 2번 단물 빠졌다 생각하면 뱉어요. 껌. 3번 너무 짜네요. 물을 타세요. 컵라면. 2번. 2번. 예. 아까 아까 말씀드린 안 좋으니까. 예. 일단은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자. 일단 난 모르겠다. 그냥 HTS, MTS 다 꺼놓고 난 기다릴 수 있어. 그 시간에 뭐 주식이나 뭐 다른 공부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로 꺼놓고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 후년, 2023년, 24년에는. 그런데 그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계속적으로 리밸런싱, 좀 올라온 애들은 그나마 좀 정리를 하시고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셨다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좀 많이 밀렸을 때 다시 사신다든지 아니면은 무한정 물타기라기보다는 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놓으셨다가 네네. 진짜 바닥권에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에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접근할 때는 조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안 좋은 시기니까 네. 조금이라도 단물이 나오면 네네, 그렇죠. 빨아먹고 네. 근데 신기하게 요즘에 주변에서 주식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죠. 맞아요. 이런 바닥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도 주식 얘기 안 주식 하더라고. 코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네, 진짜 맞아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투자고 채널은 보셔야 됩니다. 이 미리 반화해 또 나중에 맞아. 네, 올라갈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뉴스에 뭐 잘 된다 잘 된다. 네. 야 이제 또 다시 해야 되나 봐. 내년 이맘때쯤 저희가 영상 찍었는데 야 그때 사셨어야 됩니다. 뭐 2,400이 왔었어요. 막 또 늦어 또 늦어. 또 늦어. 계속 여러분들 쫓아가야 되는 또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노는 걸 좋아하긴 하죠. 네. 술자리 분위기. 네, 분위기를 좋아해요. 어쨌든 뭐 술자리 분위기를 내려면 술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자, 네. 술로 예문을 4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상승세가 보이는 뭐 섹터나 종목 예문 4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은근히 취기가 오르는 막걸리. 두 번째, 맥주 거품 사르륵 맥주. 세 번째, 거다, 거품이. 네. 처음엔 쓰지만 뒷맛은 살짝 달달한 소주. 네 번째, 음미하면서 즐기게 될 와인. 자 이렇게 보기를 주어놓고 네. 이제 우리가 섹터를 하나씩 네. 물어보는 자. 거. 예. 첫 번째, 자동차주는 네. 이 4가지 술 중에 어떤 술에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계를 좀 길게 하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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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좀 쓰지만 네, 네. 하지만 지금은 좀 반등을 했다가 좀 흔들리고 있고 그렇고 네.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구간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네네.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은 좀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막 전저점을 깨고 막 10% 20%막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만 전저점 부근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주에 접근한다면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전저점 부근에서는 조금씩 사두었다가 네, 더 밀릴 때마다 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주라는 거 이제 뭐 현기차 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다른 것들도 부품주까지도 네. 최근 들어서는 부품주도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전저점 부분부터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그래서 말씀.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동차주는 그래도 전망을 좀 밝게 보시는 편이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 바이오주. 아유주요. 바이오주는 안 좋을 것 같은데. 2번. 2번 네, 이거 봐. 맥주처럼 네, 이럴 줄 거품이 알았어. 사르르. 이 바이오주도 근데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꼬집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몇몇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대로. 근데 네네.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밸류에이션 너무 비싼데 금리는 높고 예. 실적은 모멘텀이 이걸 뒷받침해 줄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를 추천드리진 않는데 네.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제약 업종이나 큰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담보해주는 옛날처럼 바이오다라고 해서 막 뛰어드는 장은 절대 아니고 지금은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전반적으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고 쉬운 장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렵잖아. 네, 종목 골라내는 게. 섹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종목 선택을 잘하자라는 말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맞아. 저는. 확률이 너무 떨어져. 네. 하지 맙시다. 네,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하고 경제 있습니다. 좋을 때는 내 건강 챙기고 몸 생각하는데 지금 뭐 그럴 때 아닌 것 그치? 같아. 뭐 미래를 생각하고 치매도 생각하고 뭐 건강도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요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건설주는 어떻습니까? 이거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하다. 어. 네 가지 중에 건설.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면 예. 2번 같아요. 이번도 더 이상 더 빠질 게 있어요? 건설이?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고 네. 저희 부동산 업황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예. 자기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심리가 이렇게 안 좋을 줄이야. 뭔 대책이 나와도 뭐야 이때 한다고? 왜 빨리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환호하고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책이 아무리 나와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시점에 대한 문제, 진짜 될까에 대한 검증, 언제 될지, 실효성 있는지 계속 검증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건설도 맥주 빠지고 같다. 있잖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값이 빠지냐 아니냐라는 의견도 되게 분분하고 네. 시장의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있죠. 불안해 네, 맞습니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건설주도 맥주 같을 수 있다. 자, 이 다음 원자재. 원자재. 나는 이 원자재 보면 약간 학교에서 그 말썽꾸러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녀석이 제일 있는데 가벼운 사람 같아. 올랐다 내렸다. 천방지축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원자재주는 네 가지 술 중에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전 원자재도 2번. 원자재 2번. 왜냐면은 주로 맥주 안 좋아하시죠? 개인적으로 맥주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맥주 배부르고 소주 먹다가 2차로 맥주 먹으면 훅 가고 머리 그러긴 아프고 하는데 그렇죠. 이 원자재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은 투입되는 원가가 떨어졌을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PPI라 그러죠. 생산자 물가가 미국도 뭐 유럽은 대폭등을 하고 있고 전기료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살짝 꺾이는 정도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투입되는 원가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는데 판매해야 되는 제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은 커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화학하고 철강은 꺾였어요. 이미 이익 전망이 다 꺾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좋다라고 했던 업종들이. 그러면 왜 원자재가 떨어지면 제품 가격은 하락하려고 걱정을 하는데 왜 투입되는 원가는 안 떨어지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투입되는 원재료를 재고를 빵으로 해놓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쟁여 네, 쟁여놔야 되죠. 비싸게 쟁여놨던 게 네, 있고. 네. 그리고 판매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계약 체결을 그렇죠. 세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안 사고. 네. 그런 이중고를 겪는 시간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리고 또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달러는 강해지고 그럼 원자재 상황은 별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서 원자재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자재는 언제 봐도 조심해야 될 놈이야. 그렇죠. 자, 마지막을 주시죠. 자, 엔터주. 이거는 4번. 4번. 와인. 음미하면서 즐기게 될 거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컴백한다, 누가 군대 간다 이런 이슈로 너무 출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류 열풍이라는 거, 한국 그룹들의 인기, BTS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의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저도 얼핏 듣긴 했는데 한 해 한국 그룹들이 전 세계 판매량이 1000만 장이래요. 앨범 판매. 얼마 전만 해도 그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몇십만 장 팔았다면 엄청나게 팔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은 좀 길게 좀 보면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의미 드린 있는 와인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다만 왔다 갔다 등락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런칭하고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 또는 콘텐츠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 가치 접목을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막 변동성이 클 수 있어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아까 PCR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풀리면 이제 해외 공연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예. 실제 공연은 못 예. 했죠. 그런데 메리트가 있는 엔터를 사시면 좀 실적의 측면에서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 강국이 되면 최소한 한 10에서 20년은 가긴 가더라고. 그쵸.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이제 해먹기 시작했잖아요. 해먹는다 그러니까. 표현 좀 그렇게 한데 뭐 내가 해먹은 건 이제 끌고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엔터주에도 한번 관심을 대신에 이제 와인처럼 음미하면서 음미하면서 천천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넣어놓지 않은 섹터 중에 혹시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재밌게 보는 거요? 예, 예. 네. 뭐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재밌게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너무 않아서. 안 좋아. 예. 근데 저는 2차 전지도 자동차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 예, 기업들이.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동차도 잘 안 팔릴 거니까 전기차도 안 팔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들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관건은 또 이제 유럽 쪽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지 여부가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유럽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좀 좋아지는 그림. 근데 유럽, 미국, 일본 최근 들어서 일본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그런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일본하고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오, 지금은 그래요? 한국 기업들의 일본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있게 바라보자. 네. 좋을 거는 없어. 이게 좋다가 아니라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라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뭐 잘 걸러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은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좀 잘 지켜보면서 또 예측들 나오는 거 좀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다음에 내가 뭐에 투자할지를 좀 미리 골라두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시면 좋을 그래야 될 것 것 같아요. 이게 예. 요 가격이면은 나는 충분히 살 네.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네. 요 정도의 좀 가격선에서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되는 종목이나 그런 업종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려고 하다 이경민 팀장님이 좀 안 좋대. 그래놓고 나중에 야, 너 때문에 안 샀잖아. 또 책임져 막 이러시는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뭐 종목을 우리가 딱딱 찍어준 것도 아니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 엄마가 하는 대로 인생을 살진 않잖아요. 심지어 엄마도 아닌데. 그리고 뭐 서울대 가는 공부 방법 알려준다고 다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만의 노하우 쌓으셔야 되고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 종합해가지고 나랑 가장 잘 맞는 투자가 뭔지를 골라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네. 많이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악플보다는 우리 이경민 팀장에 대한 칭찬 위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네. 2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이 네. 강남에 돌아다니는 버스를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 거기 왜? 내 얼굴 붙어 있잖아. 투자고 해가지고. 예. 뭐 광고비 많이 받은 줄 알아요? 박사라고 하는데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아니, 나는 왜 그런 연락이 안 오지? 내 얼굴은 없나? 아니 어딘가 있어요. 조만하게.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